반갑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마지막으로 포털 등 미디어 플랫폼 신뢰성,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드리겠습니다. 2000년을 전후해서 탄생한 포털은 20년이 지난 오늘날 대표적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하나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 카카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무려 8,082만 명에 달합니다. 사회 여론에 대한 매체 영향력 조사에서도 보면 포털이 TV와 대동소이하거나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를 조사해 봤더니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친구는 거의 젊은 층입니다. 조사해 봤더니 포털 등 검색 엔진이 88.5%, 일간지가 5.6%, 인터넷 신문이 2.3%에 비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방송은 얼마나 될까요? 인터넷으로 뉴스를 이용하는 창구 조사에서 포털이 88.5%, 나머지가 방송이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간지 인터넷 신문이 한 8%, 방송이 한 2% 수준이 되겠죠. 포털 중심의 언론 생태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중소규모나 신생 언론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 출입구의 역할을 벗어나서 언론사를 취사 선택하고 뉴스 대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서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언론 위에 언론으로 군림하는 막강한 권력이 된 것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정말 제고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간담회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아래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오직 국민의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고민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포털이 확정 편향과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창궐했습니다. 당시 구글과 페이스북은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지목받으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의 핑계는 역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알고리즘이라는 가면 뒤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알고리즘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리즘이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알고리즘을 통해 여과없이 그들의 포털에 유통되는 것이 가짜 뉴스의 확산입니다. 알고리즘이 허위 왜곡 뉴스를 걸러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기계가 내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포털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 자격 요건, 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의 배열, 노출 등에 대해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서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하다면 중립적인 외부 기관으로 만들되 그 경우에도 정부의 역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하겠습니다. 둘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재평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다. 포털은 재평의를 통해서 언론사의 제휴,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평의는 뉴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언론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언론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해 충돌 문제도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와 제휴를 맺는 언론사를 한 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은 하루에 8천만 명이 이용하는 두 회사가 당합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 재평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를 전부 심사하다 보니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포털은 재평이라는 명분 좋은 도구를 방패 삼아서 공정성, 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언론사의 생타, 여타를 결정하면서 그 과정을 꽁꽁 숨기는 방식으로는 공정성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평의의 밀실 심사를 투명하게 바꾸겠습니다. 재평의 모든 회의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평의원 자격 기준을 법에 규정하겠습니다. 재평의를 포털에 각각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이버 재평의에서 탈락되더라도 카카오 재평의에서 채택될 수 있고 카카오 재평의에서 탈락되더라도 네이버 재평의에서 선택될 수 있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아웃링크 한 그릇씩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은 네이버 카카오를 인링크라고 다 혼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네이버 카카오의 경우, 네이버의 경우 인링크는 콘텐츠 제휴 CP, 그 다음에 아웃링크는 검색 스탠드 제휴가 아웃링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는 CP는 인링크, 아웃링크는 스탠드 검색 제휴를 혼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서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주요 기사를 포털 내부에서 보는 인링크 방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전부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가는 인링크 방식입니다. 아웃링크 방식은 거의 뜨지를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거의 모든 기사를 인링크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것이겠죠. 인링크 방식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체 홈페이지 서버 구축이 어려운 중소언론에도 혜택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가두리 양식장처럼 포털 내 트래픽을 증가시켜 포털 내 뉴스 광고 효과를 높이고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언론사 노력의 산물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해서 돈을 버는 구조는 논란이 많은 방식입니다. 언론과 포털은 뉴스 생산에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 이익이 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이 상대적으로 쉽고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 치명적 단점도 있습니다.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의 경우 언론사의 경쟁력과 독립성을 강화하지만은 이용자의 불편이나 일부 언론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가 넘쳐날 수도 있습니다. 전면적인 아웃링크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실제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검색 엔진 네이버를 보면은 네이버가 취하고 있는 인링크 CP는 한 120개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7, 800개사 거의는 아웃링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 호흡으로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인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웃링크의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전면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면 아웃링크의 도입 후에도 문제가 계속된다면 포털의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국내 포털의 시작 화면이 구글처럼 단순 검색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포털이 본연의 기능인 뉴스 매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뉴스 생태계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유튜브의 노란 딱지도 이용자 중심으로 선보겠습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노른딱지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물에 대해서 사업자가 차단, 제한, 삭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경우 정확한 사유조차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자 마음대로, 구글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면 게시물이 차단된다는 유언비어가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 처리 체계를 강화해서 노란 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 조치를 받을 때는 최소한의 제재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란 딱지 등 사업자의 제재 조치를 받을 때는 최소한의 제재 사유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 동영상이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노란 딱지는 왜 붙었는지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말씀드린 정책 방안을 기본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개선하는 등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서 미디어 플랫폼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겁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 충실하게 준비할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